도파민은 축복이면서도 족쇄이다. 이를 알지 못하면 도파민을 내게 불리한 쪽으로 쓰게 된다. 반대로 잘 알면 나를 더 행복하게 하고 삶을 나아지게 하는데 도파민을 쓸 수 있다. 특히 도파민은 남자에게 중요하다. 도파민은 남성 호르몬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고 남성 호르몬도 도파민이 더 분비되도록 하는 데 도움을 준다. 도파민과 남성 호르몬은 항상 같이 가는 관계이기 때문이다. 또한 같은 자극이어도 여자보다 2배 이상 더 도파민이 나오게 되어 있다. 담배를 피게 하고 뇌를 검사한 결과 남자의 두뇌가 여자의 두뇌보다 2배 이상 활성화되었다. 남자들이 쉽사리 술과 담배를 끊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도파민을 잘 아느냐, 모르느냐가 남자의 삶을 정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토록 중요한 도파민이지만 사람들은 이를 모르고 살아간다. 도파민의 원리와 시스템을 알면 인생이 훨씬 쉬워진다. 도파민에는 크게 2가지 원리가 있다. 첫 번째 원리는 더 큰 자극의 원리이고 두 번째 원리는 하루 사용량 한계의 원리다. 우선 첫 번째 원리부터 알아보자. 우리가 기대했던 무언가를 얻게 되면 도파민은 더 분비가 되고 동시에 같은 자극으로는 만족을 못하게 된다. 점차 같은 자극으로는 만족을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가 평소 반에서 10등을 했다면 반에서 1등을 하면 도파민을 크게 받게 된다. 하지만 다음에는 반에서 1등을 해도 덤덤하다. 어차피 할 것을 예상했기 때문이다. 다음에는 전교 10등 정도는 해줘야 도파민이 좀 분비가 된다. 그 다음에 전교 5등을 하면 다음엔 전교 1등 정도는 해줘야 한다. 한번 올린 등수로는 더는 자극이 되지 않는다. 이게 도파민의 제1원리다. 더 큰 자극에 의해서만 분비가 된다는 점이다. 이를 극복하려면 한참 동안 시험을 보지 않아서 도파민 시스템을 초기화한 뒤에 다시 시험을 봐서 좋은 성적을 내야 한다. 아니면 성적이 전국 300등 정도로 떨어졌다가 다시 50등, 10등, 1등으로 올라가야 된다. 기준점을 바꾼 뒤에야 다시 도파민으로 인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점점 더 많은 양의 술을 찾고 점점 더 강한 도수의 술을 찾는 것도 같은 이치이다. 이미 일정한 양의 자극으로는 만족을 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영화광, 영화평론가들이 잔잔한 영화보다 자극적인 영화, 고어인 영화를 찾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이미 일정한 패턴의 영화로는 만족을 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포르노를 보게 되면 처음에는 단순한 내용을 보다가 갈수록 자극적인 설정의 것을 찾게 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자극의 원리를 넘어서는 방법은 뒤에서 다뤄보겠다. 다음으로 2번째 원리다. 하루 사용량 한계의 원리다. 하루에 받아들일 수 있는 도파민 양은 정해져 있다는 뜻이다. 정확히 말하면 하루가 아니고 며칠간 쓸 수 있는 도파민 양이 있다. 하루에 100 정도 도파민을 쓸 수 있다고 하자. 게임이나 인터넷 커뮤니티에 자극적인 글들을 많이 보고 나면 도파민을 40 정도 써버린다. 게임이나 웹서핑을 오래 하고 일을 할 때 흥미가 없고 공부를 할 때 관심이 덜 가는 건 이 때문이다. 일과 공부에 쓸 수 있었던 도파민을 상당량 사용해버렸기 때문이다. 시간을 썼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꽤 많은 손해가 있는 셈이다. 또한 도파민을 쓴 양은 하루 단위로 계산되지 않는다. 보통 여러 날을 합쳐서 일정 수준을 맞추려 한다. 예컨대 어떤 날 평소보다 높은 150 정도의 도파민 폭발을 겪었다고 해보자. 그날은 기분이 매우 좋지만 다음 날과 다다음 날은 기분이 처지게 된다. 크리스마스나 생일날 밤새도록 즐겁게 보내면 다음 날 울적한 경우가 많다. 전날 150을 썼기에 다음 날 50 정도만 도파민을 받아들이려 하기 때문이다. 마약에 빠지면 마약이 없을 때 엄청나게 울적하고 의욕이 없어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마약은 500 정도로 도파민을 폭발시키지만 마약의 효과가 끝나면 도파민 평균치가 10 정도로 떨어지게 된다. 10이면 자극에 거의 반응하지 못하는 상태이다. 아이언맨의 배우인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는 한때 마약에 빠졌는데 치즈버거를 먹어도 아무런 맛을 못 느껴 충격받아 끊었다고 했다. 그가 치즈버거의 맛을 모르게 된 건 도파민을 다른데 다 써버렸기 때문이다. 도파민을 받아들이는 세포를 수용체라고 한다.
이 도파민 수용체는 과하게 쓰이고 나면 쉬어야 회복이 된다. 매일 100 정도 회복된다고 보면 된다. 원리 두 가지를 알았으니 해결책도 알 수 있다. 도파민을 내게 유리하게 쓰려면 이 세 가지 방법을 따르도록 하자. 첫째, 불필요하게 도파민 소비를 하게 하는 것은 피해라. 하루에 도파민을 쓸 수 있는 양은 정해져 있다. 도파민에 계속 다른 곳에 쓰면서 왜 의욕이 안 생기는지 묻는 건 물 항아리에 구멍난 상태로 물을 채우려는 것과 같다. 먼저 나도 모르게 새나가는 구멍을 막아야 한다. 여기 도파민을 쓰게 하는 활동들을 정리한다. 이 활동들은 줄일수록 도파민을 내가 원하는데 쓸 수 있게 된다. 하나, 남자인 경우는 예쁜 여자 연예인을 보면 도파민이 분비가 된다. 가능하면 피하도록 하자. 특히 여자 아이돌 댄스 영상 같은 건 무조건 피하자. 둘, 쇼츠의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영상들도 피하자. 1분만 봐도 상당히 도파민을 쓴다. 셋,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타인 공격하는 글 읽기. 사람은 나의 적이 공격당하면 기쁨을 느끼게 되어 있다. 역시 피하도록 하자. 넷, 줄담배 피기. 담배를 피면 평소 도파민 평균이 내려갔다가 피고 나서 15분 정도만 비흡연자만큼 올라간다. 아예 안 피는 게 좋고 피더라도 간격을 2시간 이상으로 늘리는 게 좋다. 다섯, 커피 과도하게 마시기. 커피도 도파민을 분비시킨다. 그래서 쓴 음료지만 계속 마시게 된다. 하루 2잔 이하가 바람직하다. 여섯, 설탕 많이 먹기. 설탕은 웬만하면 피하는 게 좋다. 설탕은 순간적으로 에너지를 주지만 오래가지 않는다. 가능한 피하는 게 좋다. 특히 설탕이 든 음료는 무조건 멀리해야 한다. 이상이 6가지 피해야 할 활동들이다. 모든 걸 다 지키기 어렵다는 것은 안다. 이 목록 중에서 2개 정도만 줄여도 큰 변화가 생긴다. 꼭 시도해보자. 둘째, 내가 꼭 하려는 일을 도파민과 관련시켜라. 대부분의 일은 중립적이다. 도파민이 나오기도 하고 나오지 않기도 한다는 소리다. 이는 내가 원하는 대로 그 활동을 즐겁게도 괴롭게도 만들 수 있다는 의미다. 운동의 경우 도파민 중립적이다. 사람에 따라 도파민이 나오기도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기도 한다. 이 차이는 어디서 생긴 걸까? 운동을 즐겁게 느끼는 사람은 즐거울 것을 기대를 한다. 평소 운동이 재밌었기 때문이다. 운동을 괴롭게 느끼는 사람은 괴로울 것을 기대를 한다. 평소 운동이 고통스러웠기 때문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운동을 안 좋아하는 사람이 운동이 좋다고 느끼게 바꿀 수 있을까? 즐겁다고 생각을 하면 될까? 제일 쉬운 방법은 내가 평소에 즐겼던 활동을 운동과 관련시키는 것이다. 내가 여자 아이돌이 춤추는 것을 보는 건 좋아하는데 러닝머신을 타는 건 싫어한다면 러닝머신을 탈 때만 여자 아이돌 영상을 보도록 하자. 다른 때는 여자 아이돌 영상 안 보는 걸 일주일만 하면 슬슬 러닝머신을 타고 싶어진다. 그리곤 여자 아이돌 영상을 보지 않고 러닝머신만 타도 나름 재미가 있다. 다른 예를 보자. 내가 커피는 좋아하는데 수학 문제를 푸는 건 싫어한다면 수학 문제를 풀 때만 커피를 마시도록 한다. 다른 때는 절대 커피를 마시지 않는 걸 일주일만 하면 서서히 수학 문제 푸는 시간이 기다려지기 시작한다. 그리곤 한 달 정도 지나면 왜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수학 문제 푸는 것도 재밌어진다. 우리 뇌는 무엇 때문에 즐거운지, 무엇 때문에 괴로운지 정확히 모른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행동과 헷갈려 한다. 내가 원래 좋아했던 활동과 해야만 하는 걸 같이 하면 둘에 대한 감정이 섞인다. 이를 잘 사용하는 곳이 영화관이다. 영화를 보러 갈 때마다 달달하고 짭짤한 팝콘을 매번 먹으면 재미없는 영화도 즐겁게 느껴진다. 반대로 팝콘 냄새를 맡으면 영화가 보고 싶어지기도 한다. 뇌가 원인을 정확히 모르고 방금 경험한 게 원인일 거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이 방법은 99% 효과가 있으니 믿고 해보길 바란다. 셋째, 내가 잘하고 싶은 일, 공부와 잠시 거리를 두자. 도파민 단식이라는 게 있다. 아예 도파민을 부르는 모든 활동과 음식을 한동안 멀리하는 것이다. 음악도 안 듣고 음식도 자연식으로 적게 먹고 운동도 걷는 정도만 하고 인터넷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도파민 단식을 3일 정도 하면 무얼 해도 재미가 있다. 심지어 숨 쉬는 것이나 밖에서 햇빛을 쬐는 것도 즐겁다. 도파민 단식을 하면 도파민 기준선이 매우 낮아져서 작은 자극으로도 만족하게 된다. 다만 도파민 단식은 매우 난이도가 높고 따로 휴가를 내지 않는 이상 하기 힘든 단점이 있다. 여기 도파민 단식과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횟수를 줄이는 것이다. 게임을 매일 하다가 시험 기간이라 일주일 정도 게임을 끊었다가 하면 엄청나게 재밌다. 그런데 며칠 지나면 예전과 비슷해진다. 긍정적인 것이든 부정적인 것이든 상관없다. 하는 빈도와 횟수를 줄였다가 다시 하면 흥미가 생긴다. 예전에는 운동을 하루하루 하는 게 즐거웠는데 지금은 그냥 그렇다면 한동안 멀리 해보자. 다시 운동에 흥미가 생긴다. 근육이 줄어드는 건 걱정하지 말자. 오히려 근육이 떨어지는 게 핵심이다. 턱걸이 10개를 할 수 있었는데 한동안 쉬어서 1개밖에 못하게 되었다고 하자. 처음에는 좌절하지만 몇 번 하면 다시 2개, 3개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성취감을 느낀다. 좀 더 운동을 하면 5개, 7개도 할 수 있게 되고 마침내 10개를 다시 할 수 있게 된다. 전과 같이 10개를 하게 되었지만 한번 떨어졌다 올라왔기에 크게 만족스럽다. 다시 턱걸이에 재미가 생기고 11개, 12개에 도전하고 싶어진다. 한동안 운동을 멀리한 덕에 작은 자극으로도 큰 즐거움을 얻을 수 있게 된다. 도파민 기준치가 다시 낮아졌기에 가능한 일이다. 이를 매너리즘에 빠졌거나 과거에는 흥미롭게 했지만 지금은 지루한 모든 일에 적용할 수 있다. 일부러 실력을 떨어뜨리고 실력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흥미를 되살리는 방법이라고 볼 수도 있다. 종종 휴식을 취하는 게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이번 영상에서는 도파민 시스템의 원리와 활용법을 알아보았다. 이 영상이 당신이 원하는 삶을 사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